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시어머니 문제로 시작해 남편 때문에 이혼합니다. 신혼집에 들어와 첫날 밤 새벽 2시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외롭다, 허전하다, 서운하다 시전하며 대성통곡 했던 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번째 어버이날 행사 때마다 늘 시댁에 먼저 가서 저한테 조금 미안했던 건지 남편이 저한테 말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이번 어버이날은 처갓댁에 먼저 가겠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서운하다고 제 욕에 저희 부모님 욕까지 장문의 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대략 저희 부모님이 딸을 잘못 키웠다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제가 눈이 돌아가서 쌩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정상이냐, 누가 생각이 없는 거냐 하고 난리를 쳤는데 남편이 본인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에도 지 엄마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어 못 헤어졌었네요. 그리고 제가 임신 초에 입덧이 정말 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질 못해 한 달에 6kg가 빠졌었죠. 당시 제 생일날 시어머니가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며 오라고 하셨지만 입덧으로 차도 못하는 상태라 거절했습니다. 속이 계속 울렁거렸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때도 엄마가 생각해서 사주겠다는데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싫다고 3번 정도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가자는 남편의 말에 멍청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홍어 삼합을 좋아한다고 거길 가네요. 아니 임신을 안 했어도 안 먹던 홍어인데 입덧하는 시기에 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도 못 먹겠다 했었지만 시아버지가 엄마가 좋아해 하면서 그냥 들어가시더군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있는데 계속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너는 왜 안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돌 때도 코로나가 심해서 몇몇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첫 생일이니 가족끼리 밥은 먹어야 한다 억지를 부리시더군요. 코로나가 심하니 다음에 먹자 안 해주셔도 된다 하며 좋게 거절했음에도 꾸역꾸역 6시까지 시댁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날 낮에 아이 수유 후 같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막 깨우더라고요. 본인 엄마가 화가 많이 났다고. 왜? 빨리 오라셔? 하고 시간을 봤더니 4시더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당시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아무튼 왜 화나셨냐 물었더니 몰라. 근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시간도 안 됐는데 왜 가야 하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멍청하게 일찍 갔더니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네 새끼 생일인데 왜 이제 와? 라고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아이를 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버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혼자 음식을 하다가 화가 난 것 같았는데 아니 누가 해달라고 했나요? 안 해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본인이 고집부려 준비하고는 왜 화를 내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때도 남편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조리원에서 나온 첫날 아기 수유를 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누가 찾아와서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지나가는 길에 아기가 보고 싶어 들렸다며 찾아오셨더군요. 참고로 저희 딸은 20년 2월생으로 딱 코로나 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당시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근처에 사셨지만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다고 일부러 오지 않고 계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니 결국 참다 못해 터져버려 시어머니가 보든 말든 울고불며 이게 정상이냐고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 놈은 그럼 엄마 왔는데 가라고 해? 하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한 번은 시댁에 갔을 때 거실에 이불 여러 겹을 깔아두니 아이가 좋아서 거기에 누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여기 아빠 자리야. 너는 저기 가서 자. 라고 하며 아이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아이가 누워있는데 서서 발로 구르고 때리는 것처럼 손을 올리며 저기 가서 자라니까 하고 말씀하시기에 한마디 했더니 그게 장난이었답니다. 거기에 더해 아빠라는 놈은 딸아이가 무섭다며 울고 있는데 야 들어가 이러더군요. 이게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6살 때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듣던 말던 막 싸웠는데 왜 내 새끼한테 지랄이냐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시더군요. 또 재작년에 조카가 태어났는데 아들입니다. 근데 시조카가 태어난 이후로 저희 딸은 뒷전이네요. 따로 통화를 하면 우리 첫손녀 하며 예뻐하는 척 하시다가 다 같이 모이면 저희 딸은 없는 것처럼 우리 손주하며 아들 손주만 찾아댑니다. 상황이 그러니 딸아이가 집에 와서 아무도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펑펑 울기도 했었습니다. 또 저희 딸아이가 괜찮은 옷을 입고 있으면 이거 땡땡이 주려고 일부러 이런 걸 산 거야. 나중에 땡땡이 주면 되겠다. 깨끗하게 입어. 하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저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뭐가 문제냐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하시는 분인데 특히 장남인 저희 남편한테 유독 더 심한 편입니다. 남편과 제가 만나기 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에 암 판정을 받았었는데 당시 시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엄마가 고생했다 등등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은 다시 합치셔서 잘 살고 계십니다. 회사 저런 말을 자꾸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그때는 많이 힘들었고 엄마가 고생해서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여태까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이 당뇨인데 약만 먹고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옆에서 식단도 해줬었지만 결국 식욕이 터진 건지 막 먹어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손을 놓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건 여자가 관리해줘야 된다. 네가 병원에 데려가라. 가서 약 타와라. 하는 등 무조건 제가 챙겨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데 어제 TV를 보다가 고부 갈등에 대한 내용이라 아들 장가 보냈으면 끝이지. 마음 못 놓고 있어서 저렇게 아들거리면 안 돼. 하고 말했더니 본인 엄마 욕하는 거냐며 급발진을 해서 또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래도 도리는 하려고 노력했어. 하고 말했더니 그럼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랍니다. 이러고 어떻게 사냐고 못 산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할 테니 저희 부모님한테도 연락해서 못 살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밤에 밖으로 나가면서 애가 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어떻게 저런 썩어 빠진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지?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질질 끌었던 제가 정말 멍청했던 것 같아요. 애는 제가 잘 키우면 되니 그냥 이혼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저도 요즘 이혼 고민입니다. 근데 님은 상황이 진짜 너무 심각하네요. 시모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남편도 진심 병신 같고요. 더 미루지 말고 이혼하자 할 때 빨리 갈라서세요. 남편이라도 정상이면 그나마 살아가는데 둘 다 저런 식이면 같이 못 살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혼하려고요. 두 번째. 안타깝네요. 신혼집 첫날 새벽 2시에 전화해서 허전하고 외롭다며 우는 시모한테 바로 반납했어야 했는데 남편이나 시모나 똑같은 정신병자 병신들입니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암 걸렸을 때 그때 그냥 갔어야 했다 싶네요. 왜 살아서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건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힘내세요. 이혼하면 또 다른 행복한 세상이 올 겁니다. 세 번째. 불쌍하네요. 입덧하는데 홍어 처먹자는 미친 여자가 낳고 기른 닭대가리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만들다니. 그나마 다행인 건 본인이 멍청한 걸 늦게나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쓰니가 암 걸려서 시모보다 먼저 가겠어요. 빨리 정리하고 나와서 아이랑 둘이 사는 게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겁니다. 결심했을 때 빨리 실행에 옮기시고 딸아이와 행복하게 사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